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4일 CSB의 저널클럽 발표를 진행할 석사과정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2년 6월 네이처지에 게재된 Biosynthetic Potential of the Global Ocean Microbiome입니다. 해당 논문을 선정하기 전 제가 연구하는 주제인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최신 연구 주제를 선정하려 했으나 현재 해당 분야와 BGC, 즉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최근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BGC에 포커싱하여 찾아보았더니 해당 논문이 작년 6월에 발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글로벌하게 BGC를 찾고 분류하는 해당 논문은 현재 연구실 내에도 해양 박테리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기도 해서 CSBL 멤버분들께 소개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 타이틀에도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현재 전해지는 합성어로 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체를 뜻하는 지놈의 합성어로서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전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며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롭과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후자의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해당 의미로 최근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38조로 30조로 알려진 사람의 세포수보다 많다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 생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에 따라 건강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이 전체 생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양염 순환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등 해양의 생태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바이오센서릭 진 클러스터,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입니다. 이는 특정 유전체에서 2개 이상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그룹을 이르는 말로 특수한 대사산물의 생성을 위한 생합성 경로를 함께 암호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는 특히 박테리아와 펀자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현재 임상에 이용되는 수많은 항생제 및 항암제가 이런 미생물의 2차 대사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미생물의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연구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의 2차 대사 물질 중 가장 다양한 물질 중 하나이며 이번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 바로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Ribosomal Synthesized and Post-Translationally Modified Peptide RIPP입니다. RIPP는 생합성 기구와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지만 그룹에 관계없이 전구체 펩타이드가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파악할 수도 있듯이 세포 내의 RIPP 진 클러스터에서 전사, 번역되어 만들어진 전구체 펩타이드가 일련의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거쳐 액티브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RIPP 패스웨이는 화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리 과정 같은 모디피케이션 과정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물질의 생합성 과정을 새롭게 갖고 있는 진 클러스터를 발견하여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후의 발표에 도움이 되고자 잠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약어 및 개념은 이후 설명에 덧붙여 진행하고자 하며 논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바닷물에서 메타지노믹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일로지노믹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수집한 유전체 데이터를 어셈블하여 BGC를 예측하고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모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종을 제안하고 해당 종을 포함하여 새롭게 발견한 물질과 패스웨이들을 다루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전 세계에 분포된 215개의 샘플링 현장과 여러 기피층에 해당하는 1038개의 해수 샘플의 상황 정보를 포함한 메타지놈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제공함과 함께 크기로 분류되어 있는 샘플로 바이러스가 풍부한 샘플, 원핵 생물이 풍부한 샘플, 더 큰 단위가 풍부한 샘플 등의 공동체를 포함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비교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수집된 샘플링 현장은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26,293개의 MAG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때 MAG는 아래에서 언급함과 같이 메타지놈 어셈블드 지놈으로 말 그대로 메타지놈 데이터에서 조립된 유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개별 샘플마다의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MAG를 생성하여 서로 다른 위치나 시점에 샘플이 섞여 시퀀싱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수의 샘플이 풍부하게 보유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지놈 조각을 그룹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으로 새로 생성된 MAG 세트는 830개의 MAG, 5969개의 싱글 앰플리파이드 지놈 SAG, 1797개의 레퍼런스 지놈 시퀀스 REF를 결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해양 샘플에서 약 35,000여 개의 마린 박테리아와 알케아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래는 새롭게 발견한 MAG를 기존의 해양 샘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하여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평가하였는데 만들어진 유전체가
해양 메타지놈 데이터의 약 40에서 60%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MAG나 SAG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전의 보고서에 비해 위도나 깊이에 걸쳐 더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것으로 커버리지가 두세 배 증가한 것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데이터를 지놈 분류 데이터베이스인 GTDB에 넣어 모든 지놈을 어노테이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304종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종의 3분의 2는 이전에 GTDB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중 2,790개는 이번 연구에서 재구성된 MAG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데이터를 오션 마이크로바이오믹스 데이터베이스인 OMD에 업로드하였으며 누구나 접속하여 유전체와 확보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지놈 내에서 생합성의 가능성과 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1038개의 해양 메타지놈 데이터세트에서 발견한 모든 MAG, SAG, REF에서 안티스매시를 이용하여 총 39,055개의 BGC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메타지놈 데이터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하여 6,907개의 진 클러스터 패밀리 GCF와 151개의 진 클러스터 클랜으로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GCC 수준에서 이들은 예측된 RIPP와 다른 천연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로 아릴폴리인, 카로티노이드, 액토인 및 사이데로포어는 해양 메타지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계통 발생학적 분포와 높은 존재율을 갖는 GCC에 속했으며 이들은 반응성 산소종들에 대한 저항성과 산화적 및 삼투압의 스트레스 혹은 철의 흡수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이들이 해양 환경에 대한 미생물의 적응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GCC보다 더 많이 분류했던 GCF 단위를 가져와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확인된 GCF의 56%에 해당하는 3,861개의 GCF는 래프식과 중복되지 않았으며 실험적으로 검증된 BGC의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진 MIBig에는 GCF의 97%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퍼런스로 잘 확인되지 않는 러프한 환경에서의 이런 경우는 예상 가능하였으나 다른 비교 분석의 이전에 BGC를 GCF로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78%의 GCF인 1815개의 GCF에서는 털펜, RIPP 또는 다른 천연물에 해당하는 BGC가 47%의 1815개의 GCF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합성에 알려지지 않는 계통의 물질들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PKS나 NRPS를 합성하는 큰 클러스터와는 달리 이런 알려지지 않은 소형의 BGC는 메타지놈 조립 중에 단편화될 가능성을 줄이고 기능 특성화를 위한 부분에 이용될 수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해양 미생물의 생합성 가능성을
생물 지리적 구조로도 분석하였습니다. GCF로 샘플을 그룹화하여 분석했을 때 주로 표면 또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저위도의 원핵생물, 바이러스가 부족한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RIPP와 철펜 BGC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겨에서는 대조적으로 극지 10의 바이러스가 풍부하고 더 큰 단위의 생물체가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은 NRPS와 폴리케타이드 PKS를 합성하는 BGC를 더 많이 보유한 개체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열대에서의 집단이 새로운 철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연구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은 심층의 바이러스가 풍부한 집단에서 NRPS, PKS, RIPP 또 다른 천연물들의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견하였습니다.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합성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들은 계통학적으로 BGC가 매우 풍부한 새로운 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양 미생물 지놈을 GTDB에 표준화된 박테리아, 알키아 계통수에 분류하고 이들이 암호화하는 생합성 경로와 비교하였습니다. 이들은 시아노박테리아와 프로테오박테리아와 같은 생합성 가능성이 높고 잘 알려진 이런 BGC가 풍부한 분지군을 해당 해양 샘플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OMD가 효소와 천연물의 발견에 대한 새로운 미생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계통 발생학적 정보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후보 천연물 등에 관련된 BGC의 다양성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는 캔디다투스 에레바이오박테로타에 속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지에 속하는 종 중 하나인 지상의 환경에서만 분석된 BGC가 풍부한 레퍼런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은 2000m에서 4000m 사이의 깊은 곳에서 큰 단위의 생물체가 만든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샘플에 동일한 종에서 8개의 MAG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종을 캔디다투스 우돌의 마이크로바이옴 말라스피니로 명명하였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계통수에 기초한 목 수준 이하의 유사한 생물이 없었으며 75kb의 반복 서열을 갖는 단일 9.6 메가베이스의 선형 염색체로 구성된 서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에 대한 계통 발생학적 맥락을 확립하고자 이들은 진핵생물이 풍부한 추가 유전체 샘플에서 표적 지놈 재구성을 통해 밀접하게 관련된 종을 탐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유전체 수치를 이 새로운 종에 맞춘 것입니다. 이 종과 관련된 지놈 조각과 주어진 샘플에서 추가로 유사한 종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은 10개의 MAG를 추가로 획득하였고 이들을 합쳐
3개의 속에 걸친 5개의 종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일련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 확인한 결과 캔디다투스 우돌의 마이크로바이어스의 대표적인 종들은 다른 캔디다투스에 속하는 종들에 비해 8MB의 더 큰 지능과 7개의 BGC를 갖는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더 풍부한 14개에서 22개의 BGC를 개체마다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들은 연구진들이 실제로 수집한 해양 샘플 이외에도 대부분의 해양에서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해양 미생물 군집의 최대 6%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양 미생물군의 수치적으로 상당히 큰 구성 요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이 캔디다투스 우돌의 마이크로바이엇의 내의 종들이 진핵생물이 풍부한 곳에서 가장 많은 BGC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을 포함한 미립자 물질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관찰과 세포 독성 천연물을 합성하는 BGC를 보유한 특수한 종들은 이들을 연관지어서 포식자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최종적으로 새로운 경로 및 효소, 천연물의 발견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오믹스 작업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BGC 클래스 중에서 RIPP 경로는 초반에 인트로에서 언급하였듯이 효소에 의해 번역 후 코어 펩타이드의 다양한 모디피케이션 과정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화학적, 기능적 역할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페이퍼에서 총 2가지 새로운 RIPP 합성 패스웨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현재 논문에서 심층 분석을 진행했던 캔디다투스 우돌의 마이크로바이옴 말라스피니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피겨 A, B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단일 효소에 의해 변형된 전구체 펩타이드를 암호화합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일반적으로 인산화 및 제거를 촉매하는 난티펩타이드 합성 효소의 탈수 도메인과 상동적인 단일 기능 도메인을 발견하였고 2단계의 탈수를 포함한 전구체 펩타이드의 매추얼 과정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텐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MSMS와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선스 스펙트로스코피 NMR로 확인하였을 때 이들은 다인산화 선형 펩타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물질이 중간 물질이 아닌 최종 물질이라고 판단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였는데 모디피케이션 과정에서의 탈수 도메인이 돌연변이 된 잔류물을 인식하는 것과 탈수된 형태가 아닌 인산화된 생성물이 활성을 갖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물질은 저분자 단백질 분해 요소 억제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진은 이 경로의 이름을 포스펩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특이적인 복잡한 RIPP 경로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비교적 짧은 BGC의 암호화된 효소에 의해 비정상적인 화학적 변형이 있어 그 밀도와 다양성 때문에 관심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프로테오신이 NX5N 코어 모티프와 렌도나미드, 렌사이오닌 고리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기존의 물질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디피케이션 과정에서 효소가 46개의 코어 펩타이드에 21개의 변형을 만들며 골격의 N-메틸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아미드 결합의 특성으로 이들은 해당 경로를 피톤 아마이드로 제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문은 글로벌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들의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유전체 내의 생합성 가능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MAG와 SAG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계통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으며 새롭게 제안한 특정 종 외에도 다른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들이 그룹 내의 BGC를 이용하여 충분히 생합성되는 화합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로 해당 논문을 제가 발표로 선정한 이유 중에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샘플에서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BGC를 진 클러스터 패밀리, 진 클러스터 클랜 등의 그룹으로 묶어 이후 연구를 진행한 흐름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빅슬라이스라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툴은 이전에 빅스케이프 팀에서 추가로 21년에 발표한 좀 더 빠르고 대용량의 유전체가 보유한 대량의 BGC를 리니어하게 묶어주는 툴이었습니다. 이들은 122만의 BGC를 36개의 코어로 10일 안에 묶어내는 빠른 속도를 어필하였으며 추가로 인풋으로 일련의 스크립트를 통해 형태만 만들어주면 BGC를 찾아주는 툴인 안티스네시를 포함하여 클러스터 파인더와 DPGC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단백질의 도메인 정보를 갖는 PFAM 피처를 이용하여 빅슬라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비교 대상의 크기와 관련이 적은 유사도 방식인 코사인 거리를 이용하여 0.2의 GCF와 0.8의 GCC로 각각 묶어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약 4만 개의 BGC를 7,000개의 GCF와 151개의 GCC로 묶어 이후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 또한 제 연구에서 해당 툴을 기존 클러스터링과 비교하여 적용해보고 속도 및 결과물들을 묶어 이후 랩미팅에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